안재홍 배우가 살을 찌워가면서 열연했다는 영화 리바운드의 장항준 감독과 안재홍 배우가 일요일에 베텐에 출연합니다. 홍보차 라디오에 제일 처음 출연하는 건데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마피아 게임에 출연하니까요. 자,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영화 리틀 포레스트 속 음식 월드컵을 할 건데 영화에 일가견 있는 이종범 작가와 또 음식에 일가견 있는 저의 의견이 어떻게 다를지 궁금한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생방송입니다. 배성재태는 녹음하던 날에도 전 과정을 보면서 들으실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오셔도 됩니다. 지금 생방송 중에도 카카오TV 돌아가고 있습니다. 생록방 스케줄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다 떠 있고요. 고릴라 지금 접속하시면 저희 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석션 준비하자. 하필 또 음식이냐. 근데 이제 리틀 포레스트에 나오는 음식은 좀 뭐랄까 건강한 음식, 뭐 시골 음식, 뭐 어떤 약간 조금 다르죠. 예, 묘하게 오히려 더 군침 돌 수도 있고. 아무튼 석션 일단 준비해놓고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텐을 순한 맛으로 중화시켜주는 편안한 남자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예, 목요일 찐에타운은 베텐 코너들 중에 유일하게 정상적이다, 뭐 라디오 같다, 네. 듣기 편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신지. 사실 뭐 모두가 웃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누군가는 이렇게 해야죠. 요일 중에서 약간 그 노잼 코너라는 말이 이렇게 바뀐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마음입니다. 수면제 같은 남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래도 뭐 이제는 그 남이춘님이 목요일날 잠들지 않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강물 라면 같은 코너라고 하신 분 있고. 이건 욕이죠?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 그 월드컵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개국 공신 코너가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뭐 사실은 그 왁서고 기자님이 원래 만들다가 잘 이어받았기 때문에 제 몸에 딱 맞는 건 아니었다. 돈 주니까 하는 거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다면은 예. 찐에타운은 야 그래도 작가인데 예. 영화 얘기하니까 좀 내 몸에 맞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요. 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코너라고 하시는 분 있고. 균형의 수호자. 그렇습니다. 예, 라디오 코스프레 하는 날이라고 하신 분 있고. 왁서고 기자님이 잘했죠. 이 코너만큼은 누워서 채팅 친다라고 하신 분 있고. 좋네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편안한 고향 같은 예, 코너 좋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영화 얘기를 하다 보면 채팅창에 이게 이런 장면이었어 하고 오늘도 하나 배워갑니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네.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되기도 하고 영화라는 건 사실 또 저희가 다루는 영화가 꽤 많은 분들이 봤던 네. 꽤 뭐 공전의 히트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꽤 본 그렇죠. 영화들이라서 뭐 예술 영화 이런 건 예,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아무튼 그러면 베텐을 위해서 이 영화를 다시 보고 오시죠. 다시 보죠. 다시 보죠. 네. 아무래도 저 그래도 그 직업 특성상 영화를 보고 막 분해하고 분석하던 시절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냥 남들보다는 좀 자세하게 보죠. 그래서 일단은 베텐맨을 위해서 좀 공부를 해오는 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이니까요. 홍성진님, 털 작가님 뉴욕 다녀오신 사진 보고 프랭크 시나트라의 뉴욕을 들었습니다. 노래 분위기랑 실제 뉴욕이랑 비슷한가요? 앞으로 베텐 빠지시면 안 돼요. 이런 정말 정상적인 라디오에나 올 문자가 올 정도니까. 예. 제가 뉴욕에 가서 예. 이 노래를 들으면서 다녔거든요. 워낙 좋아하는 노래고. 근데 실제로 이게 그 뉴욕이 되게 신기한 게 완전 고층 빌딩 사이에 옛날 건물들이 다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잘 어울려요, 사실. 사실 뉴욕이 아니라 이 코너는 눈욕인데. 그렇죠. 예. 그렇죠. 뭔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42번가 가시면 이제 요거 잘 어울립니다. 알겠습니다. 브로드웨이죠. 예. LA 한인 방송 같은 느낌의 목요일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이 정도면 털종범 애국가 아니냐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찐에타운 코너 설명해 주시죠. 네, 누구나 인정하고 또 후토크거리가 많은 영화를 매주 한 편씩 골라서요. 재밌는 뒷얘기 그리고 명장면 토크 등 관련 TMI 토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예, 채팅창에 미국노라고 많이 올라오네요 오늘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미국노. 예. 자, 오늘 다룰 영화는 뭐죠? 바로 2018년도에 한국에서 개봉한 드라마 영화 힐링 영화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일본의 영화가 먼저 있었고 한국에서 그걸 리메이크했다라고만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저도 그랬어요. 원래는 이제 만화가 원작이라는 것을 만화가인 저는 알고 있었죠. 이가라시 다이스케라는 작가님의 리틀 포레스트가 만화가 있고요. 그걸 이제 먼저 일본에서
두 편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한국에서 그걸 이제 하나로 다 뭉쳐가지고 만든 거죠. 그래서 2014년에는 리틀 포레스트 여름과 가을, 2015년도에는 리틀 포레스트 겨울과 봄. 이게 이제 일본에서 나온 거고 한국은 이제 새 친구, 와이키키 브라더즈,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우생순이죠. 제보자 등의 연출자이자 신인 감독 때부터 굉장히 평단의 극찬을 받았던 임순례 감독님께서 연출을 하셔서 한국판 리틀 포레스트가 나왔습니다. 2018년도에. 사실 이게 영화를 각색할 때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죠? 예. 일본의 그 이가라시 다이스케 작가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님이거든요. 예. 그분한테 이제 이거 한국에서도 영화를 만들겠다, 허락을 해달라 그랬더니 그 원작자가 그랬대요. 다 좋은데 딱 2개만 지켜달라. 2개? 네. 뭐요? 원작을 최대한 훼손하지 말고 어. 하나만 일식을 포함해달라. 하나만. 딱 하나. 딴 거다 좋은데 예. 일식 하나 정도는 그래도 넣어달라. 일식이 그런 뭐였지? 그래서 오코노미야끼를 그 양배추 빈대떡으로 그게 이제 그 원작자의 요청 때문에 들어간 메뉴입니다. 그걸 일식으로 쳐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그 위에만 이렇게 뭐 바르고 하잖아요. 그쵸. 그게 사실은 그 가다란 거 보면 갈잖아요. 예. 그게 이 원작자의 요청 때문에 들어간 요리였어요. 그렇군요. 근데 원작 그 일본 영화에서는 원래 고양이였는데 한국 영화에서는 오구. 예. 개로 댕댕이. 바뀌었고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줄거리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시험, 연애, 취업 뭐 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고향으로 돌아온 혜원 김태리가 보냈죠. 예. 혜원은 오랜 친구인 재하와 은숙을 만나는데요. 혜원은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재하 류준열 배우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에서의 일탈을 꿈꾸는 은숙 진기주 배우죠. 이 둘과 함께 직접 키운 농작물로 한 끼 한 끼를 만들어 먹으면서 사계절을 보냅니다. 그렇게 특별한 사계절의 자연 풍광 속에서 과거의 어떤 상처를 치유해가는 그런 힐링 드라마 장르의 내용입니다. 예.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이거. 저는 이제 이 일본 영화를 봤거든요. 보셨군요. 예. 네. 보고 뭐 그냥 그랬어요, 사실은. 네네네. 그냥 그리고 왜냐면 일본에는 또 요리 관련 무슨 영화나 만화들이 많아가지고 많죠. 그냥 비슷하게 봤고. 근데 네네. 이제 이 영화를 극장에서 한국 영화 리메이크가 됐다 그래서 이제 봤는데 네네. 다르죠, 약간. 그냥 이렇게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또 워낙 김태리 씨나 네. 또 류준열 씨 그리고 또 이때는 진기주 씨가 그렇게 유명하진 않을 때였는데 맞아요. 새 배우가 되게 매력적으로 나와서 매력적이죠. 그래서 그냥 되게 부드럽고 좀 재밌는 영화고 맛있어 보이네 뭐 이러고 그죠. 끝났는데 네. 이상하게 여러 번 다시 봤어요. 그렇게 됩니다. 일본 영화는 다시 많이 안 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상하게 한국판 리틀 포레스트는 제가 굉장히 다시 보기를 많이 했어요. 이 신기해요. 이게 슴슴한 맛으로 보는 영화인데 네네. 사실 저도 이게 중간에 그 막걸리 신이 되게 맛있게 나오는 바람에 예. 꿀로 담근 전통주를 마시면서 다시 봤단 말이에요. 그런 풍미가 좀 있는데 이게 원작 만화는 조금 실험 만화 같아요. 이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원래 도시 살았던 사람이구나 느낌만 있고 다짜고짜 요리를 하거든요. 주요한 컨셉이 뭐냐면 채식 이런 게 아니라 자급자족 음식이 원래 컨셉이에요. 그 자급자족이 되게 중요한 컨셉인데 원작 만화도 되게 독특하고 일본판은 요리하는 과정이 진짜 집요하게 나옵니다. 네. 인간 관계는 잘 안 나와요. 네. 근데 한국판은 이제 짝사랑, 삼각관계 느낌이 약간 나고 뭐 원래 뭐 하다 왔고 무슨 뭐 헤어지냐 마냐 이런 얘기들 인간 관계가 좀 더 들어가가지고 좀 공감되는 얘기들이 그렇죠. 섞여 있고 네, 그죠. 엄마의 이야기랑 그죠, 뭐 이런 그죠. 것들이 그게 보니까 일본 영화는 귀농을 한다는 게 예. 약간 맥락이 다르대요. 약간 직접 만들어서 먹는 그 웰빙 느낌으로 가면 한국판 리틀 포레스트의 핵심 뭐냐면 청년들 힘들지 약간 취업 안 돼서 지금 그쵸, 마음 그쵸. 겨울이지 맞아요. 야 와가지고 여기서 뜨끈한 배추국 먹고 가자 1년만 쉬다 가자 이런 정서가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좀 위로되는 게 있습니다. 확실히. 네. 확실히 저는 이걸 다시 봤고 그죠. 다시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뭐 이 찌네타운 영화들이 제가 다 여러 번 봤던 영화들이라 네. 뭐 다시 보고 오거나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는데 오. 리틀 포레스트는 제가 이번 주에 2번을 다시 보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좀 전에도 다시 보고 왔어요. 요거 근데 이렇게 틀어놓고 그냥 있어도 틀어놓고 있어요, 사실. 큰 부담이 없잖아요. 예. 이게 재밌는 게 이 겨울로 시작해서 다음 겨울 직전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1년을 담잖아요. 예. 어떻게 찍었냐면 CG 없이 그 시골의 자연을 그대로 담고 싶어가지고 1년 동안 촬영했어요. 1년 내내. 1년 내내. 그러니까 한 계절 씬을 촬영을 하고 또 헤어져요. 그리고 다음 계절이 돼서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충분히 여름 느낌 나온다. 폼 올라왔다. 그럼 다시 모여서 여름 장면 촬영하고 또 헤어지고 계절마다 한 번씩 모여가지고 촬영했다.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고 이 일본판, 한국판 모두
실제 배우들이 직접 요리한 손을 그대로 손대역을 안 쓰고 요리를 직접 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약간 그 보면은 그 영화 제작으로 생각하면 네네. 장소가 딱 그 집 네. 그다음에 뭐 과수원 뭐 몇 군데 없잖아요. 그죠. 개울 뭐 이래가지고 금방 몰아찍었을 것 같은데 아니. 계절감을 진짜 CG 없이 가니까 네, 그죠. 꽤 시간 오래 걸릴 거네요. 그렇습니다. 1년 찍은 거면 길게 찍은 거거든요. 대역도 없이. 그렇죠.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부분에 서울로 돌아오는 그 김태리 배우가 살고 있는 그 원룸 있잖아요. 네네. 그게 알고 보면 무슨 아나운서 분의 집이래요. 아나운서요? 네, 제가 좀 성함을 까먹었는데 네. 집 내놓으려고 내놓은 그 사진을 보고 로케를 하던 팀이 네. 여기 괜찮은데? 그리고 가가지고 찍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거 좀 알아보고 오시지. 아나운서면 오창석님이었나? 예? 오창석님이었나? 오창석 아나운서요? 오창석 아나운서 집이었을 거야.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남자 아나운서는. 그죠. 그러면 네. 안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리틀 포레스트 속 음식 월드컵을 해볼 텐데 장면들 속에 숨은 다양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음식 월드컵을 하면서 나눠보고요. 네. A조에 속하는 1번부터 4번까지의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후보 가봅니다. 예. 후보 1번입니다. 후보 1번은요. 배춧국 더하기 냄비밥입니다. 네네. 야, 내용은요. 서울을 떠나서 고향에 돌아온 회원이 집에서 처음으로 해먹는 음식입니다. 쌀통에 얼마 안 남은 쌀을 박박 긁어가지고 냄비에 밥을 하고 겨울 내내 얼어 죽지 않고 버틴 눈꽃 배추와 파를 뽑아서 배추국을 끓입니다. 이게 처음 나오는 요리죠. 네. 찬성 의견은요. 배추국 먹방 후에 회원이 은숙에게 배가 고파서 돌아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 회원이 든든하게 먹은 첫 음식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눈 쌓인 밭을 파헤쳐가지고 배추를 뽑아내는데 단단하고 통실한 연노란색 배추가 정말 달큰하고 맛있어 보였습니다. 반대 의견은요. 아니 회원이 대학도 다니고 임용시험 준비도 하는 동안 계속 빈집이었을 거 아닙니까? 배추가 이렇게 오래 살아남나요? 쌀도 먹어도 되는 쌀 맞나요? 쌀은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네네네. 근데 이제 배추가 그 눈 속에서 원래 그렇게 네. 오래 살아 있는 건가요? 요거 설정이 뭐냐면 네. 이 집의 텃밭을 고모가 가꾸고 있었던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의 관리하고 텃밭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모가 계속해서 약간 사이드 밭으로 이용했다는 설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눈만 쌓인 거니까 배추를 네네. 건진 거구나.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반대 의견은 사실은 이 뭐라고 할까요? 편집으로 이제 잘라져 나간 설정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그 저희 아내랑 여행 갔다 하잖아요. 여행 갔다가 집에 와가지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집에서 뭐라도 먹어야 되겠대 허기가 졌는데 똑같이 저희가 배추국을 먹거든요. 뭐가 없어가지고 그냥 배추를 썰어가지고 그냥 먹었는데 네. 너무 속이 뜨끈하고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겨울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 주인공의 진짜 힘든 심리에 사실은 되게 화려한 요리가 안 어울릴 것 같다는 판단을 하셨대요. 오히려 이럴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단순한 요리를 먹었는데 이게 굉장히 그 뜨끈한 뚝딱 그런 느낌에서 약간 취업 실패한 주인공 마음이 겨울이니까 좀 위로하기 위한 메뉴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니까 지금 제일 짬밥 같아 보인다고 하신 분인데 근데 이제 이게 좀 어쨌든 첫 요리잖아요. 그렇죠. 첫 요리인데 그 뜨끈함이 딱 전해져 오면서 뭔가 그 이거 다 아는 맛이니까. 그러니까요. 된장 풀어가지고 예. 심지어 그 앞뒤로 되게 추운 장면이 나오잖아요. 막 눈 파헤치고 뭐 이러니까 그 별거 아닌 배추국인데도 정말 뜨끈해 보이는 그 대비가 있죠. 일단 집에 들어와서 김태리 씨가 누워요. 네네. 집에 왔다 하고 눕는데 맞아요. 그게 그 온기가 반겨주지 않고 냉기가 반겨서 입김이 등이 시려서 다시 일어나요. 그렇죠. 그리고 난로에다가 불을 이제 붙이고 네. 집이 이제 조금 따뜻해지니까 쌀통 뒤지고 뭐 배추 뽑아가지고 이제 요리하고 그 다음에 먹고 집이 좀 훈훈해지니까 하고 살겠다. 그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눕거든요. 그렇죠. 뭐로 줬죠, 뭐. 예. 그런데 아주 여러분 그 굉장히 느낌은 뭐다 알죠. 이 영화에서 다루는 음식 장면이 주로 이런 느낌이구나를 딱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얘기하다 보니까 그 A조는 뭐 일부 안에 다 못하겠네요. 시간 없나요? 예, 후보 일단 소개를 빨리 할까요? 해보겠습니다. 후보 2번입니다. 2번. 네. 후보 2번은요. 수제비 더하기 배추전입니다. 내용은요. 찬장에 남아있던 밀가루로 수제비 반죽도 하고 배추전 반죽도 하는 1타 2핀 요리입니다. 추운 겨울 고향집에 내려와서 첫날 밤을 보낸 후에 만들어 먹는 음식이죠. 찬성 의견은요. 저는 수제비 반죽을 2시간 재우는 동안 눈 치우는 장면이 진짜 좋았어요. 맛있는 음식과 쉴 틈 없는 찐 귀농 생활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예.
눈치은 후에 김 펄펄 나는 수제비를 한 숟가락 뜨는데 제 속이 확 풀리더라고요. 담백한 배추전과 칼칼한 수제비는 완벽 조합이죠. 야, 그럼 배추전이라는 걸 저는 이 영화에서 처음 봤는데. 정말요? 예. 저 대학교 때 많이 먹었는데 이거. 그래요? 네, 그냥 이렇게 막걸리 파전 가면은 이렇게 팔아요. 싸게. 그 대학 축제에서 많이 파나요? 대학 축제에서 못 봤고요. 가게에서 많이 팔았어요. 저는 파전은 많이 먹었어. 배추전은 처음 봤는데. 그렇군요. 야, 반대 진짜 의견은요? 맛있어 보이더라고. 반대 의견은 맹물에 고추장, 파, 수제비만 넣고 끓인 것 같은데 솔직히 맛이 있었을까요? 육수도 안 내고 감자도 없고 솔직히 재료가 좀 아쉬워요. 요거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 예, 바로 밭에서 꺼내온 걸 가지고 만들면 어지간한 거 없이도 맛있습니다. 달큰하고. 예. 그리고 약간 고추장 베이스가 정말 여실히 보이는 색깔이거든요. 예, 예. 이게 MSG가 아니라 정말 고추장 푹 넣은 색깔이기 때문에 맛있어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거? 아, 이거는 뭐 환상적인 느낌이었고 훌륭합니다. 김태리 씨 본인이 이제 수제비 그 나무 숟가락으로 먹잖아요. 그죠. 나무 숟가락으로 먹고 배추전 이렇게 쪼개가지고 간장 찍어서 먹고 살짝 그죠. 이제 짜게서. 입을 이렇게 하면서 끄덕끄덕. 이 맛이다. 예, 본인이 만족하는 느낌. 그죠. 이 맛이다 네. 느낌.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훌륭한 최고의 메뉴입니다. 조합 세트였고 특히 음식 월드컵 하니까 시간이 부족하네요. 우리가 네. 이렇지 뭐. 아무튼 이게 그 눈 치우는 것도 그 장화를 딱 신고 네. 나가가지고 그 넉가래로 네네네. 욱하고 밀고 나가고 그죠. 예, 그러다가 그 유준열 씨가 트럭 타고 지나가면서 살짝 싹 보고. 보죠. 웃죠. 예. 그리고 수제비 반죽하는 그 손 쪼물딱쪼물딱하는 그것도 그러니까요. 되게 힐링되는 장면이었어요. 이렇게 수제비 이렇게 탁 쳐가지고 넣는 장면들 예. 보면은 쿡하는 장면이 되게 짧게 나오는데 재밌게 잘 넣었어요. 맛있게. 그것도 다 배우들의 손이란 말이죠. 그렇죠. 김태리 배우님의 손이죠. 근데 이게 2시간 동안 재워놓는다 그랬나요? 그렇죠. 이게 그동안 이제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서도 먹고 하는 거죠.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네요. 수제비가 뚝딱 할 수 있는 건 아니네. 꽤 오래 걸리죠. 사실 그냥 자취하는 남자들은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 네. 할 생각 엄두를 안 내는 건데. 그렇죠. 요즘 근데 숙성되어 있는 것도 팔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자, 다음 후보. 자, 후보 3번은요. 시루떡 케이크입니다. 네. 내용은요. 팥을 쑤어서 으깨고 쌀을 갈아서 쌀가루를 쪄내고 시금치와 말린 치자로 색을 내서 만든 시루떡 케이크입니다. 잘 말린 호박 꼬지를 사용해서 단맛이 낮고요. 팥 삶을 때 소금을 좀 많이 넣은 회원이에요. 찬성 의견은요. 호박 꼬지를 이용해서 단맛을 낸 엄마와 치자를 이용해 색을 낸 회원. 같은 떡 케이크지만 엄마와 다른 음식을 만들어낸 장면이라서 좋았어요. 담백한 설기와 단짠 시루의 만남. 영화 보다가 떡이 먹고 싶은 적은 처음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음식인데 굉장히 트렌디하더라고요. 네. 반대 의견은요. 묵은 쌀로 만든 것 같던데 쌀도 안 불리고 바로 가루로 만들더라고요. 저렇게 만들면 떡이 푸석푸석하고 맛이 없습니다. 약간 전문가 의견인가요? 그래요? 사실은 요 음식이 예. 모든 음식 장면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촬영한 음식이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사실은 촬영이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하 16도 찍어가지고 떡이 계속 안 익었대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모든 재료를 다 쓰고 나서 마을 회관에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쌀가루로 다시 간신히 만들었다는 후문이 있어요. 소품을 이렇게 넉넉히 준비를 안 했었나요? 그러니까요. 예. 예상은 벗어난 거죠 이제. 근데 요거는 만드는 장면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러니까요. 일단 손은 많이 가고 이거는 만들 엄두도 안 난다. 그렇죠. 무슨 떡을 만들어? 어떻게 이게 무슨 저거야 그 네. 자급자족이라고 하기엔 좀 믿기지 않죠. 그렇죠. 이게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건 너무 여유 있는 그 디저트니까. 일단.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걸 만들고 있는 여유로운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힐링되는 모습이고 컬러도 예쁜데. 그렇죠. 시간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자, 4번 후보는 2부에 돌아와서 얘기하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이종범 작가와 영화로 토크를 쩌내는 찐해타운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리틀 포레스트 속 음식 월드컵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후보 3번까지 소개했습니다. 시간이 일단 없네요. 배축국 냄비밥 그리고 수제비 배추전 그리고 시루 삼색 떡 케이크. 네. 예. 그리고 마지막 4번. 근데 삼색 떡 케이크는 이게 진짜 네. 딱 찌자마자 먹으면 진짜 맛있겠죠. 맛있을 거예요. 맛있겠죠. 제가 떡집 골목 근처에 살아가지고. 근데 갓 지은 떡만큼 맛있는 게 네.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떡 좋아하시는 편이에요?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네네네. 갓 만든 떡은 진짜 맛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떡과 빵 중엔 빵을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떡집에서 나온 거 바로 먹으면 떡이 좀 우세합니다. 예. 근데 이거 뭐 호박꼬지랑 치자 이런 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뭘로 단맛을 냈다는데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요. 저도 전혀 모르는 분야인데 실제로 그 일본판을 보게 되면은 그 원 재료 가지고 빻아서 색내고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게 그게 되게 재밌다고 합니다. 그 물에 처음에 이렇게 띄우는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영상적으로 예쁘던데. 아 이거 약간 전문가 불러가지고 하고 싶네요. 예. 그게 뭔지를. 자 일단
다음 4번? 후보. 네. 후보 4번은요. 봄꽃 파스타입니다. 내용은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만들어 먹은 파스타입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춘 오일 파스타에 참나물과 사과꽃, 겹, 벚꽃, 식용 펜지를 올려 만든 봄꽃 파스타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봄 재료가 아닌 봄을 그대로 식탁에 가져다 놓은 것 같아요. 나머지 음식들은 다 상상이 갔지만 봄꽃은 무슨 맛일지 진짜 궁금했습니다. 영화 속 음식들 중 단연 색감이 가장 예뻤던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골 밥상에 파스타가 올라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반대 의견은요. 따뜻한 파스타면과 싱싱한 생화의 조합 상상이 잘 안 되네요. 그리고 식용꽃이 보기엔 예쁜데 생각보다 맛은 없더라고요. 아, 이거 완전 SNS용 그죠? 그렇죠. 이거는 딱 감성이- 만들어서 딱 찍어서 올리면은 그렇죠. 너무 좋아요 예쁘게 엄청 나니까. 달릴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오일 파스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에 굉장히 마음이 갔는데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요 장면 직전 직후에 나오는 게 무슨 음식인지 아세요? 직전 직후? 오이 콩국수거든요. 예. 그 선풍기 앞에서 이렇게 먹는 오이 콩국수 그게 빠지고 요게 들어가서 약간 아쉽습니다. 제가 오이 콩국수 다음에 이거예요? 그 여름이니까 네. 이 봄꽃 파스타 뒤에 나오죠. 아, 오이 콩국수가. 근데 이게 선풍기 앞에 앉아가지고 오이 콩국수가 없나요 오늘? 오늘 후보에 없어요. 아, 없습니다. 김태리 놀랍죠? 씨가 그 머리 감고 그 수건 머리에 두르고 네네네. 선풍기 틀어놓고 약간 그러니까. 눈 풀린 채로 멍 때리면서 그 장면. 먹는 게 그 오이 파스타. 콩국수인데 네, 오이 콩국수. 그거를 메인 작가가 콩국수를 안 좋아해서 뺐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독지 아닙니까? 그쵸. 그 장면이 사실 굉장히 맛있는 장면이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아쉬운 대로 비슷한 면류를 할 수 있는 봄꽃 파스타. 저는 굉장히 이제 솔로 생활이 길면은 원래 이런 아집이 생겨요. 예. 존중해- 김태리 씨가 진짜 찐텐으로 시원해하는 그 느낌. 그러니까요. 예. 존중입니다. 취향에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콩국수의 그 콩국 느낌 참 맛있거든요. 시원하게. 근데 빠져가지고 아쉽습니다. 아무튼 봄꽃 파스타 이거는 근데 네. 보기는 진짜 예쁜데 네네네. 이게 무슨 맛일까 무슨 향일까 하는 상상이 좀 안 돼요. 저 식용꽃이 들어간 파스타 먹어본 적 있거든요. 예, 예. 사실은 향 쪽이 좀 있고요. 맛이 되게 강력하진 않더라고요. 그냥 원래 베이스가 되고 있는 그 오일 파스타 자체의 맛을 먹는 것 같고 약간 보기 이쁜 게 좀 있어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귀농해서 먹는 거 좀 다를까요? 그러니까 오일 파스타에 이제 뭐 다른 그 뭐라 그러죠? 그 네. 올라가는 거. 샐러드 같은 뭐 토핑 이런 거. 네, 그런 것들이 올라가서 샐러드랑 같이 먹을 때 그 아삭아삭한 느낌은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이 봄꽃은 꽃잎은 향이 그냥 눈이 보기 좋다 그리고 약간 향이 있다 정도인데 아삭아삭한 맛을 전 좀 더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쁘게 찍어야 되기 때문에 상관이니까. 자 그러면 A조 4개의 음식 중에서 4강에 진출할 두 후보를 한번 뽑아보죠. 아. 배추국 플러스 냄비밥 그리고 수제비 플러스 배추전 시루 삼색 떡 케이크 그리고 봄꽃 파스타. 네. 네. 전 개인적으로 수제비와 배추전은 좀 올라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2인 1각이지 않습니까? 약간 그 좌우가 맞아가지고 좀 강력해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수제비도 강력하고 배추전도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후보인데 그 두 개가 같이 나왔어요. 이거야말로 작가님의 농간이 아닌가 싶은데 너무 강력한 거 아닙니까? 일단 겨울 계절에 수제비와 배추전. 그렇죠. 예. 저는 뭐 올라갈 필요 있지 않을까. 예. 조금 근데 간장이 네. 너무 적절하게 있었던 게 조금 사기템이긴 했어요. 아 그러니까요. 원래 저 정도면은 없는 살림에 뭔가 뚝딱했는데 아쉽게 간장이 없네 이래야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또 간장은 또 다 있어요. 능청스럽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최강 후보로 A리그에서 나갈 후보가 얘라고 보거든요. 저는 예. 어떻게 받으시나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게 주인공이 여자분이다 보니까 식성이 네네. 조금 적어서 그런 저는 이제 전 종류는 항상 네네. 이게 한 5층 정도로 쌓여 있는 거를 위부터 이렇게 덜어서 먹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배추전을 2장만 딱 점. 해서 너무 이거 DP용 아닌가 싶은 어떻게 느낌이 들죠. 1인분 그러니까 딱 그 SNS용으로 한 것처럼 사진용으로?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나무 광주리 같은 데다가 저는 쌓아놓죠. 쌓아놓고 쌓아놓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위에서부터 조금씩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프라이팬에 딱 2장만 지져가지고 수제비 양도 사실 항아리에다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항아리에서 국자로 떠서 덜어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딱 한 그릇이에요. 1인분만 한 거. 네. 그 부분이 좀 열받는 게 있어요. 사실 개인 대장님이 나오는 버전으로 한번 보면 좀 장르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예.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장면으로 바뀔 것 같아요. 배추국과 냄비밥은 뭐 쌀이 그만큼 있었을 간당간당했으니까 네네네네. 인정. 근데 배추전은 사실 그 배추 한 통 정도로 썼으면 어머님께서 텃밭으로 썼다면 아, 2점이 아쉬웠다. 배추전 정도는 일단 배추 2포기 정도로 써가지고 실하게 부칠 수 있지 않았을까. 요건 디저트다 내가 보기에.
소식 포레스트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예, 푸드파이터나 할 얘기라고 하신 분 있고. 사실 저도 전 두 조각은 좀 아쉬워요. 아무튼 저는 네. 수제비 배추전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예. 그럼 또 하나 뭐 어떤 게 마음에 들어오셨나요? 봄꽃 파스타는 사실 먹어본 적도 없어가지고 네. 이거는 예 그냥 좋아요 누르고 네 사진에 그냥 내려드리도록 좋아요 하고 네. 시루떡 케이크는 굉장히 맛있어 보이긴 했는데 네네. 사실 근데 비주얼상 영화의 어떤 임팩트상 배추국 냄비밥이 너무 전 좋긴 했거든요. 솔직히 마음속으로 그 뜨끈한 어떤 그 된장의 맛과 배추국의 어떤 그 풍미가 이 영화의 강렬한 오픈이었죠. 사실 사실. 강렬하기보다는 소박했는데 그래서 강렬했다. 더욱 침이 고였던 것 중에 하나가 예. 그 상황에 맞는 음식이었어요. 사실. 예. 예. 그리고 한 다음에 그 김태리 씨가 따뜻해진 그 방에 그렇죠. 난로 옆으로 이렇게 싹 눕는 네. 느낌까지 해서 연결 동작이 별거 거의- 아닌 조리 과정인데 저렇게 맛있어 보일까요?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겨울에 한겨울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예. 그리고 저걸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먹다가 마지막에 확 마시잖아요. 예. 그게 또 이제 국룰 아니겠습니까? 마무리. 예. 저보고 시간 많이 됐다고.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면 배추국 냄비밥 갈까요? 갈까요? 자, 배추국 냄비밥까지 1, 2위로 4강 진출입니다. 자, 수제비와 배추국이 올라갔고요. 네. B리그 조금 스피드하게 가볼까요? 좋습니다. 자 후보 5번입니다. 양배추 빈대떡 괄호 열고 오코노미야끼 괄호 닫고입니다. 내용은요. 채를 썬 양배추를 달걀과 함께 부치고 데리야끼 소스와 마요네즈를 뿌려서 만든 양배추 빈대떡입니다. 혜원이 어린 시절 엄마가 나무 모양의 통 가다랑어를 대패에 밀어서 만들어준 적이 있는 추억의 음식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가다랑어 포가 나무 막대 같은 가다랑어를 갈아서 만드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퍼포먼스 점수가 있는 음식 아닙니까? 어려운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양배추, 당근, 달걀만 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왠지 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음식이었어요. 네네. 반대 의견은요. 건강해 보이긴 하지만 오징어나 고기 같은 해산물과 육류가 듬뿍 들어간 버전이 훨씬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마법 부리듯이 이거 나무 이러면서 막 그 어린 김태리 씨한테 놀리죠. 놀리듯이. 저 사실 그 보셨어요? 그 전에 가다랑어 포 원래 그런 모양인 거? 전 이거 문어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다코야키 위에 많이 뿌려져 있어가지고 이것도 문어 간 건 줄 알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데 이천에 정말 유명한 우동집이 하나 있어요. 장인이 하시는 곳. 거기에서 이렇게 나무 토막 같이 생긴 걸 팔길래 뭔가 봤더니 그게 가다랑어포였고 그걸 집에서 이렇게 갈아서 먹으라고 팔더라고요. 저도 그때 처음 봤는데 그렇게 파는 가다랑어포는 진짜 맛있습니다. 거의 모든 것에 갈아서 넣고 싶어요. 뭘 끓여도. 양배추 빈대떡. 예, 이거는 이제 그 엄마가 해준 음식이고요. 그렇죠. 자, 다음 후보. 후보 6번입니다. 크렘브릴레입니다. 네네. 커스터드 크림 위에 설탕을 올리고 토치를 이용해서 설탕을 좀 녹였다 굳혀서 단단한 설탕막을 입힌 프랑스 디저트입니다. 네네. 찬성 의견은요. 왕따 당한 것 같다는 딸에게 엄마가 건넨 음식. 은숙과 싸운 뒤 화해의 의미로 혜원이 건넨 음식. 인물들의 예쁜 마음이 담긴 것 같아요. 그 은행 찾아가가지고 싹 이거 넣죠. 주고 도망가죠. 그 이게 통- 뭐야 그랬더니 그 막 그 풀네임을 크렘브릴레 뭐 이러면서. 그렇죠. 숟가락으로 설탕을 톡 깨서 먹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달콤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은근하게 씁쓸한 탄맛이 나서 맛도 다채롭습니다. 반대 의견은요. 아니 지금까지는 시골에서 볼 수 있음직한 음식들이었는데 갑자기 프랑스 디저트가 나와서 이상했어요. 왜 크렘브릴레여야 했을까요? 이게 사실은 그 엄마가 어린 김태리에게 그 혜원에게 크림브릴레 만들어주는 장면이 문소리 배우가 뽑은 이 영화에서의 명장면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감독님이랑 작가님이 음식마다 어떤 상징을 되게 많이 드셨어요. 예. 크림브릴레가 겉은 딱딱한데 되게 쉽게 깰 수 있고 그 안쪽은 엄청 부드럽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약간 그 친구와의 어떤 다툼의 화해. 실제 마음은 그렇게 보들보들하잖아. 이런 느낌을 담아가지고 골랐단 말도 있어요. 화해. 그렇죠, 화해. 실제 마음은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 근데 이게 거의 모든 음식이 이런 뜻이 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디저트입니다. 그래요. 배는 안 불러 보였어요. 그렇죠, 사실은. 하여튼 맛은 있죠. 먹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바닥 쪽에 깔려 있는 그 달달한 건더기가 맛있거든요. 또. 예. 네. 엿이랑 약과 같은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은근히 또 이제 서양식도 섞여 있는. 그러니까요. 예. 엄마가 이제 요리 도사여가지고. 그렇죠. 자, 다음 후보. 후보 7번입니다. 매운 떡볶이입니다.
마늘과 고추를 잔뜩 넣고 기름을 낸 후에 양배추, 당근, 양파, 떡을 넣고 끓인 매운 떡볶이입니다. 재하를 찾아온 재하의 전 여친을 보고 속이 상해버린 은숙이 만들어낸 아주 매운 버전의 떡볶이입니다. 이게 또 그 상사 탬버린으로 후려 갈겨가지고 그죠. 후련해졌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맞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 누구야? 은숙이가 예. 류준열 배우 그 재하를 좀 짝사랑하잖아요. 예. 근데 그 전 여친 와 있는 거 보고 이제 열이 받아가지고 그 엄청나게 많은 고추를 썰어가지고 넣는 그 음식이죠. 위에 빵꾸나 이러는데 그냥 넣어버리죠. 그렇죠. 찬성 의견은요. 재료들이 신선해서 그런가 매운 떡볶이인데도 건강한 맛이 날 것 같더라고요. 눈물 콧물 쏙 빼고 싶을 정도로 열받고 우울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저 음식을 만들어 먹는 은숙의 마음이 담긴 음식이죠. 예. 반대 의견은요. 떡볶이의 진정한 매운맛은 고추기름이 아니라 고춧가루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 고춧가루가 한 톨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고추기름 떡볶이는 왠지 느끼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거는 그 친구 진기주 씨가 요리한 음식입니다. 유일하게 예. 문소리 배우나 김태리 배우가 아닌 사람의 요리는 딱 요겁니다. 자, 하여튼 떡볶이는 뭐 만들 줄 아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쵸. 이게 되게 맵게 한 떡볶이고 나중에 류준열 배우도 들어와서 먹죠. 이게 뭐가 맵다고 하면서 먹다가 울죠. 이제 전 여친 약간 얘기하다가 눈물 좀 고이고. 눈물의 핑계가 되어준 감사한 음식. 야 우냐? 이런 느낌. 그죠. 예. 자, 다음 후보. 후보 8번입니다. 밤조림. 잘 익은 가을 단밤을 까서 베이킹 소다물에 하루 재우고 설탕과 함께 한 소끔 끓여 만든 밤조림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뭐죠 이게? 예? 한 번 먹으면 끝인 음식들만 나오다가 처음으로 쟁여두고 먹는 간식이 나왔다. 밤조림이 한 통 있으면 사실 가을 내내 든든하겠어요. 예. 그냥 삶아 먹는 밤이 아니라 하루 코 재웠다가 여러 번 끓이고 조리고 정성 가득한 음식들이더라고요. 밤조림을 으깨서 잼을 만들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 의견은요. 영화에서는 이거 뚝딱 만들던데 지금까지 영화에 나온 음식 중에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음식입니다. 영화 보고 귀농 꿈꾸지 말고요. 밤조림 만들어 먹지 마십시오. 요건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인가 봐요. 예. 채팅창도 개미 엄청 꼬일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밤벌레가 안 나와서 가짜라고 하신 분 있고. 그죠. 예. 사실 이 밤조림이 일본판 영화랑 그 같은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이거 만드는 과정이 이게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남이 만드는 모습이니까 그죠. 보고 있으면은 이제 멍 때리면서 되게 예뻐요. 그죠. 손으로 이제 막 그 밤 까고 또 이제 그죠. 껍질 빼고 눈 풀린 채로 밤 그냥 이제 씹고 있고 그죠. 설탕 막 붓고 설탕을 이렇게 들이붓는 장면이 굉장히 쾌감이 있죠. 밤 일단 그 뭐라 네. 물 네. 딴다고 하기에는 줍는 장면부터 그 밤을 이렇게 겉을 까죠. 네. 주울 때 그 김태리 씨가 발로 이렇게 쓱 가시 있는 부분을 벌려가지고 그죠. 그거를 나무 짝대기로 싹 빼죠. 손으로. 요즘 이거 안 해보신 분들 꽤 계시겠죠? 저 어렸을 때 많이 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저 어렸을 때 이제 그 친척이 영주 시내에 살았거든요. 거기 가면은 아주 큰 밤나무가 있었어요. 그럼 가기만 하면은 밤에 떨어져 있으면 가가지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안에 밤을 꺼내는 그게 일상이었는데. 전 은행은 따봤는데 네네. 밤은 안 따봤어요. 아 그러세요? 예. 밤 많이 땄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밤 이렇게 따는데 뒤에 툭 떨어지니까 김태리 씨가 또 이렇게 쓱 하고 그쪽으로 떨어진 곳으로 가는 그 연기도 되게 좋았고. 목장갑 없으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 자, 아무튼 밤조림 네.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B조. 하하. 양배추 빈대떡 그리고 크림 브릴레 그리고 매운 떡볶이 밤조림 중에 4강에 진출할 후보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양배추 빈대떡을 일단 올려보고 싶습니다. 왜요?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메뉴고 네. 오코노미야끼도 좋아하고. 양배추 빈대떡을 좋아하신다고? 그냥 빈대떡이 아니고? 그죠. 아 근데 사실 저게 그 위에 가다랑어포를 해서 그렇지 그 일본에 있는 그 메뉴하고 사실은 거의 맛이 비슷합니다. 보면은 저도 되게 좋아하고 실제로 많이 해봤고. 저는 그 영화 속에 나온 장면도 그렇지만 네네. 보통 오코노미야끼 그것도 네. 마요네즈를 너무 많이 치는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아 근데 네. 영화 속에서도 이제 그 문소리 배우가 그 아역 김태리 씨 그 이게 회원한테 해볼래? 손으로 해봐 그러면서 세로로 한 줄 한 다음에 가로로 또 하잖아요. 그죠. 아 그만해라고 막 이러고 싶을 정도로 좀 덜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근데 그 데리야끼 소스와 마요네즈를 섞은 다음에 예. 가다랑어포랑 비빈다. 이게 이 메뉴의 생명이에요. 그게 없으면 이걸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요? 그럼요. 그 맛으로 먹는 거 아닙니까?
저는 좀 그 양을 줄였으면 좋겠다. 사실 데리야끼 소스를 좀 더 넣어가지고 예. 배합을 맞추면 되는 건데. 예, 좀 많이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네네. 예. 아이의 동심을 파괴하는 배영이라고 하시면 있고. 얼마나 해보고 싶었겠어요 아이가. 저는 일단 매운 떡볶이는 좀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좋죠. 떡볶이. 예. 그래가지고 떡볶이는 저도 맵찔이긴 하지만 네네. 그 한국인의 그 스트레스 받았을 때 매운 걸로 캡사이신으로 팍 풀어야 하는 그 느낌. 그죠. 그거를 영화 속에서 한번 막걸리와 함께 줬던. 네, 저거 제가 보기엔 저 매운 떡볶이 이런 건 약국에서 팔아야 돼요. 정말로 바로 뇌에 작용하는 스트레스 풀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굉장히 귀한 음식이라고 보고 예. 그 맥락상 자극적인 음식이 이 영화에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매운 떡볶이가 거기서 한번 딱 찍어주죠. 아 요거는 굉장히 맛있겠다는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요건 제가 보기에는 올라갈 자리가 있지 않을까. 크림블렐레도 조금 땡스타용이죠. 그렇죠. 예. 너무 이거는 사진 한번 찍어주십시오 하는 느낌이니까. 밤조림은 땡튜브용. 네, 그렇죠. 만드는 과정. 쿡방용이라고 한다면 예. 정말 저거 내가 좀 해서 먹어보고 싶다는 느낌이 주는 거. 그거 이제 매운 떡볶이. 어떤 마요네즈가 좀 많긴 하지만 1위는 그럼 뭐예요? 떡볶이죠. 떡볶이? 떡볶이 1위, 양배추 빈대떡 2위 4강 진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4강 대결 어. 수제비 대 양배추 빈대떡 먼저 붙어볼까요? 네, 월드컵 오랜만에 하니까 시간이 힘드네요. 시간 조절이 어렵네. 자, 봅시다. 예. 수제비 배추전 요건 약간 이제 국물과 전 그리고 양배추 빈대떡은 약간 마른 느낌인데. 자, 배추와 양배추 간단하게 결정하죠. 양배추를 선택할 겁니까? 배추를 선택할 겁니까? 배추죠. 그쵸? 지금 약간 이거 양배추예요, 배추예요. 너무 나를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양배추예요, 배추예요. 배추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배추. 양이에요? 저는 수제비입니다. 아, 수제비가 배추죠? 중요합니다. 예. 예. 수제비 배추전 결승 진출입니다. 아 바쁘다고 바쁩니다. 예, 그 양배추가 그 양 맞습니까? 맞을걸요? 아마 맞지 않을까요? 자, 방금 눈 무서웠다고 하신 분이 있고. 저 눈으로 얻어맞았어요, 여러분. 지금. 양을 고를 줄 알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국도 다녀오셨는데. 배추김치 엄청 좋아합니다. 예, 미국노 잘 피하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다음 4강. 네. 자, 배추국과 냄비밥 그리고 매운 떡볶이. 아 이거 어려운데요. 제가 사실은 배추국 냄비밥 여기에 이 영화 처음 볼 때 그 오리 새끼가 어미오리를 볼 때 느낌이 각인이 돼가지고 예, 예. 너무 좋은데 지금 매운 떡볶이를 올려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왜냐면 약간 국밥 대 국밥 느낌의 더비는 제가 보고 싶지 않거든요. 슴슴한 맛과 강렬한 캡사이신. 그렇죠. 일단 어차피 오늘 결승은 또 그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문자 투표 부탁드립니다. 아 오랜만에 투표 그러니까 왔네요. 그럼 일단 슴슴한 맛보다는 매운 떡볶이 올려서 한번 결론을 받아볼까요? 볼까요 한번? 매운 떡볶이 결승 진출입니다. 자, 1위는 여러분의 문자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랜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니까 좋네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일단 지지 의견 표명하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매운 걸 못 먹습니다. 저는 맵찔이란 말이 없어지고 맵치광이란 말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수제비와 배추전 지지하겠습니다. 맵 뭐라고요? 맵치광이. 맵치광이는 뭐예요? 매운 걸 너무 좋아한다 이 사람들. 어, 정신이 좀 나간 것 같을 정도로 좋아한다. 한국인들은 맵치광이다?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한국인들을 지금 약간 맵치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맵찔이는 한국인이 아닌가요? 예? 맵찔이들은 한국인이 맵찔이는 아닙니까? 어쨌든 그 소수 의견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 무슨 말이에요? 맵찔이가 얼마나 많은데요? 맵찔이는 보호받아야 되는 주인데 맵치광이? 아 그만큼 광적으로 좋아한다는 얘기죠. 어허. 하지만 저는- 미국으로 보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저는 존중합니다 취향을. 아무튼 저는 저기서 수제비와 배추전 이것이 좀 더 저의 지지 의견 대상입니다. 그래요. 종범고홈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지금 저같이 맵찔이신 분들은 다 저의 말에 굉장히 아메리칸 안도감을 느끼실 보수라고. 거예요. 자, 아무튼 매운 떡볶이냐? 네. 굉장히 매운 떡볶이냐? 수제비 배추전이냐? 투표 부탁드립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10 오늘은 찌네타운 오랜만에 월드컵으로 해봤습니다. 아, 갑자기 오랜만에 월드컵에서 했어요. 투표를 막판에 요청드려가지고 네네. 표가 많이 왔을지 모르겠는데 네. 자, 수제비 플러스 배추전 그리고 매운 떡볶이가 결승 진출을 했는데요. 네. 자, 결과를 발표해 주시죠. 리틀 포레스트 속 음식 월드컵 대망의 1위는요. 매운 떡볶이가 78표, 수제비 배추전이 214표로 수제비 배추전의 승리입니다. 오, 거의 3배네요. 거의 3배네요. 오. 압도적인 승리네요. 그래요. 괜히 비슷한 이제 마음이었어요. 이종무 작가가 맵치광이라는 문제 발언을 해가지고
많이 안 보내신 것 같습니다. 매운 걸 못 드시는 전국의 여러분들 편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 줄 평 가야죠. 털동진의 리틀 포레스트 한 줄 평. 먹방일 뿐인데 가까이서 보니 마음의 허기가 달래지는 영화입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멋있는 말이죠. 아니 뭐 별점 몇 점 줍니까? 4개 줍니다. 4개? 네. 많이 드시네. 제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수제비 배추전에 좀 아쉬운 점 저의 한 줄 평은 네. 수제비는 항아리로 배추전은 쌓아놓고 먹자. 이런 게 혹시 와닿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예. 네, 수제비는 항아리에 넣고 국자를 푹 담가 놓은 다음에 편안하게 떠먹어야지 그릇으로 먹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장르가 바뀝니다. 예. 자 그리고 어떤 매운 떡볶이 같은 경우에도 아쉬운 게 김말이 튀김 어디 갔어요? 예. 튀김 없이 어떻게 매운 떡볶이를 먹어요? 사실은 군단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솔로 데뷔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아쉽죠. 네. 어묵도 좀 안 보였었고 예, 여러 가지 좀 세트로 먹는 게 이제 한국인의 입맛인데 그쵸.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털동진 작가님 평 너무 좋아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런 분이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영화는 캐스트 어웨이입니다. 텐스타그램에 미리 올라오는 공지를 참고하시고 댓글로 참여해주세요. 캐스트 어웨이는 저희가 네. 좀 다뤘던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약간 뭐 무인도에 대한 썰 아주 많이 다룬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안 다뤘습니다. 안 다뤘나요? 안 다뤘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얘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집에 윌슨도 있기 때문에 네. 캐스터웨이는 또 열대 번을 본 영화라 그렇죠.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아마 베텐 들으시는 베텐러분들도 캐스터웨이는 아마 공감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동떨어진 그 고독감, 고립감, 나 혼자뿐 하니까 이런 느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종훈 작가 고생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배성재 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